이제 임대진 장로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산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결산 예산 보고 전에 아까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거기 저 아까 예, 머니마켓에 예, 27,000 정도의 돈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 돈의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현재 머니마켓은 그 PCB라고 되어 있는 거 패시픽 CD뱅크라는 곳에 지금 입금을 해놨는데요. 요 27,204불은요. 전에 그 박노희 장로님이 201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그 집시기 살 때문에 건축기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금한 것이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근데 펀드레이징 한 결과 이제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손대지 않고 가만 놔두는 이유는 그 2015년에 보니까 저희가 실버 선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추진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회관 건립에 그 책임 맡으신 분이 이종만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이 27,204불을 시드머니로 해서 그러고 실버 선교회관 건립을 위한 펀드레이징도 있고 하면은 그때 같이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손대지 않고 잘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PCB, 패시픽 시티뱅크냐면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송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주 거래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송금을 그 외부 해외 선교사들한테 송금할 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송금을 하면 송금비가 45불이 나가요. 한 번 송금할 때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한 5불 정도 또 차지를 하고, 한 50불 정도가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나가서 이거 너무 송금액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좀 송금액을 줄여보면 어떨까 연구하다가 그 우리 정기엽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그 이렇게 유정환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패시픽 시티뱅크에서 송금액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계좌를 트고 또 이 머니마켓과 장학금을 글로 입금을 시켰어요. 그리고선 1차 작년 가을에 송금을 해봤는데 실제로 송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같았어요. 뭐 거기 처음에는 그 유정환 장로님이 15불 해주겠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많이 세이브 되겠다. 그래서 15불에 한다고 해서 한번 송금을 했더니 15불 차지하고 현지에서 20불을 더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돈 차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 결국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결산 보고서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패시픽 시티뱅크의 체크 계좌를 그냥 클로징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거기서 거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결과가 결산 보고에 나오는데, 그래서 클로징하고 다만 그 머니마켓하고 장학금은 놔뒀습니다. 또 거래한 저기 되는데 다 없애버리기 그렇고, 또 실제로 작년도에 막 금리가 올라가서 조금씩 금리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니마켓은 한 달에 한 17불 정도가 늘어나고 장학금은 한 6불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금리 인상 결과겠죠.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냥 그 머니마켓과 그 장학금은 그 저기 PCB뱅크에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체크 계좌는 다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결과가 있었음을 설명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신 분하고 그럼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시죠. 예. 이게 지금 이게 한 장이가 안 나와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밑에가 잘렸는데 밑에까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총액이 지금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124,370불 일전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수입은 190,092불 80정이 됐고요. 지출인 경우는 똑같은 예산에서 지출인 경우는 아까 결산해 보신 것처럼 지출이 154,504불 41로 늘어났어요. 차기 2월금을 빼고요. 나온 것이. 그러니까 차기 2월금을 합치면 저렇게 똑같은 예수가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출된 것은 154,504불 41점이었습니다. 예, 다시 앞장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기월금, 장학기금은 똑같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입금해 놓은 것이고요.
뭐 연회비 이런 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그 지정 헌금 중에서 흑대합발 지정이 870불이 나와 있고요. 또 밑에 쭉 내려가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3,167불 79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수입만 말씀드리면 그 왜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냐면 870불 아니 970불이죠. 970불인데 실제로 870불에다가 우리 최가라 장로님이 PC뱅크에다가 그때 100불을 내셔서 거기다 입금을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970불인데 그 100불은 나중에 이제 환수가 된 거고요. 또 밑에 그 반환금이 그 있죠. 3,167불 79. 그 반환금 항목은 뭐냐면 이제 돈을 지출했다가 도로 남아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 종강예배 식비가 5불 반환됐고요. 시라큐스의 선물비를 그때 한 500불을 냈는데 129불 79전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은행에서 체크 계좌를 클로징하면서 3,033불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3,167불 79전이 수입 항목에서 빨간글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에서 보시면 풋대합발 지원비가 지금 3,000불 예산에서 3,500불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500불이 더 지출됐냐면 그 2021년도에 이제 그쪽에서 그 봉작 선교사님이 계속 우리가 이제 그쪽에 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재정복을 안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지원을 중단해서 저희가 재정복을 할 때까지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중단했다가 11월, 12월이 500불이거든요. 500불이 2022년도에 지출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 후원금도 마찬가지. 2,320불도 그런 관계에서 지원됐다 다시 지원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도분 500불이 있어가지고 450불 있어서 이제 합쳐서 이렇게 2,320불이 된 겁니다. 다음 장 정도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PCB 계좌 체크 장학 이렇게 14,939불 나간 것이 있는데 그 나간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 계좌를 개설하면서 체크 계좌하고 장학금 계좌를 개설하느라고 나간 돈입니다. 이게 나간 돈이 나중에 이제 다 환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90불도 송금 수수료 90불 중에서 45불은 PCB 계좌에서 나갔던 돈이라서 그렇게 제가 그냥 빨간 글씨로 써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수입은 152.8%가 증가했고요. 원래 예산보다 지출은 124.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52% 정도가 증가했고 예산보다 지출은 예산보다 24% 정도를 더 지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그 난민 선교 한번 위로 앞장을 넘깁니다. 난민 선교비가 16,254불 94전이에요. 근데 예산은 7,8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21년도에 한마서 강사님이 저렇게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된다. 저거는 위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예산 전용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난민 선교비로 집행한 액수는요. 실제로 4,025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적게 지출한 거죠. 왜 근데 저렇게 늘어났느냐? 후원금을 우리가 받아서 후원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한 것은 아니고 후원금이 이제 그 수입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후원금을 합쳐서 지출된 액수가 저렇게 커진 것이지 실제로 그 지출된 것은 뭐 시라큐스에 300몇 불 또 저기 데이튼에 약값 하려고 100불 또 시라큐스 사역하는데 616불 나갔고요. 나중에 연말에 시라큐스에 1000불 선물비, 데이튼에 1600불 선물비 이런 것들이 합쳐서 4,025불 15센트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다음 쭉 넘겨주시면 그 총동창회에서 행사비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도 6,000불 예산이었는데 16,168불 1센트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산 전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창회 행사비 집행액은 2,682불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역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후원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실제 예산보다는 그렇게 전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것이 뭐 있냐면 신학교 이사회
그러니까 푸띠아빠 신학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신학교 이사회에 이사 회원 14분 중에서 7분이 저희 실버 선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7분은 그 뉴저지 장로교회인가요? 연합장로교회. 거기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 분들이고 나머지 7분은 우리 실버 선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14분의 그 이사회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푸띠아빠를 보내야 되는데 돈을 받아서 모으는 과정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실버 선교회 이사회비를 받기가 힘들다. 하다못해 나중에 그 세금 공제 서류를 내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면 실버 선교회에서 그 교회에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 선교회 회원들은 실버 선교회에다 돈을 내겠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신학교 이사회비가. 그래서 신학교 이사회비를 저희가 받은 돈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씩 제가 글로 보내요. 체크를 써가지고 그 뉴저지 장로교회로. 그럼 연합장로에서는 그걸 받아서 자기네 이사랑 합쳐서 푸띠아빠로 보내는 좀 복잡한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문호 장로님이 거기 세웠기 때문에 그럼 거기 빨리 이렇게 실버 신학교 이사회에 뭐 이렇게 그 non-profit 저기를 개설을 하라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1년 동안 했다가 금년에도 또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는데, 그런 관계에서 신학교 이사회 지출이나 수입 같은 것이 우리 수입에는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저거 예. 프린트아웃된 거 혹시 가질 수 없나요? 안 그러면 저기 웹사이트에 나오나요? 이것은 저희 예산을 그렇게 막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프린트아웃은 하지 않고요. 웹사이트는 한번 올릴 수는 있겠는데 그 통상적으로 뭐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 예산 결산을 그렇게 공개를 잘 하지 않아요. 어카운티빌리티가 있잖아요. 예? 그 non-profit organization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어카운티빌리티가 있거든요.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총회 공개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그걸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나 그렇게 공개는 안 해요. 교회에서 저기 뭐 회의할 때도 그 예산한 거 다 도로 가져가잖아요. 교인들이.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돌려주고 받아가더라고요. 그때 그렇긴 한데요. 안 보이니까는. 지금 안 보이는 건 죄송한데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시간도 없고요 지금. 시간 없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예산은 저희가 그 밑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산 총액이 11만 2,988불 39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왜 줄었냐면 그 지정 헌금 항목이 좀 달라진 거죠. 작년에는 이제 주로 한라빠 쪽에 지정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또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라빠 사역을 저희가 이제 김성원 선교사님 하시는데 금년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한라빠 그 후원하는데 무조건 막 헌금을 막 받아서 막 보내기 곤란하다. 그런 임원의 의견이 있어서 지정 헌금 항목을 많이 줄였어요. 그 앞장 좀 넘겨주세요. 거기 보시면 지정 헌금이 지금 후원이 15,000불로 예상 잡았거든요. 작년에는 3만 불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3만 6천 불 정도가 이제 헌금이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임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정 헌금을 그 한 선교지에다가 보내는 거에 있어서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누가 후원을 하면 후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내보냅니다. 선교사에게. 근데 실제로 어느 선교회도 그렇게 선교사한테 돈을 다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좀 변칙적으로 그렇게 그냥 요구가 있어서 또 이제 협력 선교사님 요구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다 내보냈어요. 제가 그냥 받는 즉시 그걸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선교를 한라빠 지정으로 하진 않고 전체적인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작정 막 받아서 막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정 헌금 항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그렇고 수입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대장 넘겨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12,988로 39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항의가 있으셨는데 안 보이셔서 그냥 제가 그냥 앞장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수입 면에서 전년 이후는 아까 그 결산 보고 한 것처럼 35,588불 39전이고요. 일반 회비를 이제 저희가 10,000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일반 회비 관련해서 연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해 드렸는데 현재 어제까지 45명이 내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104명이 내셨고요. 작년에는 82명이 내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4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회비를 좀 더 잘 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하여튼 10,000불 예상 잡았고요. 이사회비는 뭐 300불씩 내기 때문에 6,000불 잡았고요. 필그림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13,800불, 초대교회에서 3,600불, 초대교회는 사실은 3,600불 예산 잡았는데 이번에 4,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후원금을 저희가 한 7,000불을 잡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금년에 그 지역교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지역교회로부터 협력을 좀 많이 얻으면 후원금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중에 일부 세원학교에서 1,200불을 벌써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일반 후원비 3,000불, 지정후원은 아까 말씀드린 15,000불, 특별 후원도 15,000불을 잡았는데 특별 후원은 이제 이게 행사에 따라서 행사를 하면은 작년에도 많은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예배비 이렇게 수입 잡았고요. 등록비 잡아서 그래서 그 122,200,000 뭐 얼마나 된 거고요. 지출을 보시면 사무국 지출 중에서 이제 임대료와 간사급여를 6,000불 잡았는데 지난번에 임원에서 얘기했지만 간사급여가 6,000불로는 간사를 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에 500불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우리 문 권사님이 어떤 분을 추천하셨는데 한 달에 1,000불 정도면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마땅치 않은 사무실만 좀 이렇게 임대를 잘 할 수 있으면 간사를 둬야 되는데 사무실 임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간사를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분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유틸리티를 잡았고요. 사무총장 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이 1,000불. 송호품비는 이제 사무국 송호품비는 주로 이제 우편 발송하고 뭐 그런 드는 비용입니다. 1,000불 잡았고요. 20주년 행사비는 금년에 6,000불 정도 잡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쓰면 더 들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펀드레이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교본부에서 난민 선교에 7,000불, 해외 선교에 6,000불. 이거는 이제 액수는 일단은 그 각 부장님들이 내신 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유사 지원을 2,000불 잡고 있고요. 현지 디렉터 지원도 월 200불씩 2,400불 잡았고요. 지정선교 후원 15,000불, 농수선교도 8,000불보다 필요에 따라서 잡은 것이고요. 음악선교 4,500불, 주거환경개선 2,000불인데 주거환경개선부의 예산은 사실은 너무 약소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들은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실버 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해야지만 많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 작년에 행사 보니까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것을 차량을 우리가 하나 구입하면 훨씬 더 많이 세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이제 펀드레이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은 뭐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식기 8,200불, 간식비 2,400불, 강의료 4,000불, 교재비 1,000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통호품비 500불, 단기선교 보조를 4,000불 하는 걸로 하고요. 교회 사용료 1,600불 잡았습니다. 교육부도 작년과 같이 세미나비 800, 연장기업 1,200불, 홍보부는 광고비 4,880, 홍보부물 제작비 1,000불, 그리고 IT 웹부에서는 지금 4,400불을 그 아까 저의 성교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현재 저희 그 실버 에서트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우리 그 IT 웹부장님이 문성민 권사님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무슨 요구를 했냐면 39개에게 실버 웹사이트 소개를 해야 되는데 웹사이트 소개해야 되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초안을 많이 잡았습니다. 오류를. 뭐 발자취도 2018년에 끌어들어가지고 2019년부터 22년까지를 지금 만들어서 올려드려서 공무사님 다 올려드렸고요. 중간중간에 뭐 없는 부분 뭐 틀린 부분을 많이 수정했는데
지금 현재 체제는 수정을 돼 있지만 그 체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어떤 분 우리 홍보본부장님 의견이 전문 외세학교 기관에다 이걸 맡겨서 새롭게 막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근데 그렇게 바꿔보려면은 신규 구축 비용이 2,000불, 그리고 매달 그 웹사이트 관리하는 데서 관리하는데 매달 한 200불씩을 든다고 봐서 그래서 지금 4,400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신규 구축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저걸 이제 쓰게 되겠죠. 예. 그리고 중보기도회도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간식비가 매달 있어야 되고 이제 장소 사용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장소 사용료가 아마 부족하겠죠, 저게. 그리고 총동창회는 이제 경조비 1,000불, 행사비를 4,000불 잡았는데 행사비는 이제 금년에 어떻게 오물오물하다 신년 할애회 시기를 좀 놓쳤는데 신년 할애회하고 그 총회 비용하고 또 뭐 야유회, 동년회 해서 이제 4,000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경조비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 1인당 경조비에 150불을 지출했는데요. 지난번에 2019년인가 그 이사회 기록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그 이문호 장관님이 당시에 동창회장님이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 화환비만 주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화환비가 200불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150불을 들여서 금년에 200불을 드려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조비 범위 같은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계 존속 비속 이 정도만 해야지 막 뭐 형제자매 다 하기는 너무 경조비 비축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자녀 이 정도까지만 우리 경조비를 지출하는 걸로 해서 한번 경조사 발생할 때 200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조비 1,000불은 굉장히 적은 거죠. 작년만 해도 저기 초과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 수수료나 행정비는 주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넌프로핏 기관으로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할 때 CPA가 받는 비용이에요. 주는 비용이죠. 재작년에 400불까지 쭉 하다가 작년에 450불로 올려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0불을 냈기 때문에 뭐 이제 행정비로 500불 잡아놨고 또 이제 애니얼 리포트를 매년 하는데 매년 할 때 거기 또 30몇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잡아놓은 거고요. 예비비는 이제 저기 예산을 맞춰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머니마켓이 27,221불 40센트인데 저게 아까 결산보고보다 좀 커졌어요. 이게 왜냐면 한 17불이 이렇게 매달 늘어나기 때문에 장학기금도 한 6불이 늘어났습니다. 11,719불 53.3%가 현재 장학기금으로 1회 때 8,212불, 2회 때 3,534불인가 해서 합쳐서 이 정도 장학기금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000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장학기금 기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 저 정도로 있으면 아직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신학교 이사회 쪽에서 자꾸 장학기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장학기금을 저걸 신학교 이사회에다 지원할 정도 규모가 되지 못해서 제가 계속 아직은 우리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박봉준 장관님 오늘 안 하셨는데 계속 그 장학금을 신학교 이사회에 보내라 다 달라고 그런 요구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기금은 좀 더 모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예산 내에서는 임원진의 필요에 따라서 항목 변경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약간의 변형의 여지를 둔 거고요. 필요시에 이사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것은 제가 임의로 써놓은 건데 필요한 펀드레이징 항목 사실은 한라빠에 컴퓨터 지원하는 것을 6,000불을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4,000불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0불은 나중에 펀드레이징 해서 주자 그렇게 얘기만 결의만 하고 아직 펀드레이징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생 CCG 보조금도 1,600불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펀드레이징을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금년에 제가 임의로 그냥 재정부에서 1,000불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냥 국내 선교비로다가 CCG를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만 불은 저기 난민선교용 미니밴 구입비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4만 불 정도. 저기 이제 펀드레이징으로 밖에는 우리가 저것을 차를 구입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마지막에 실버 선교회 빌딩 거주, 마지막 실버 선교 회관 건립을 위한 그 구입 비용이 이건 장기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모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버 선교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맨날 사실은 교육도 하고 실버 유슨 스쿨을 1년에 2번 하는데
매번 교회에다 사정해가지고 막 좀 이게 우리가 장소를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막 그래가지고 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실버 선교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버 선교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추진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인 추진을 해서 회관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집어넣어 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인사 마치겠습니다.